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세 사람, 저는 삼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걷고 있는 남자 자니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둘기 비입니다. 둘기비요? 카디비 같은 느낌. 오, 좋은데요. 또 그렇게 듣고 나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말씀해주신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네. 네, 이게 생소하죠. 솔직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분들은. 그렇죠. 아니요.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위스키를 막 이렇게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나 위스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근에 나오는 스페셜 릴리즈 제품들이 되게 라벨도 화려하고 그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001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릴리즈 됐던 시리즈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진 않겠죠. 그러니까 20년이나 됐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획 자체가 그러니까 디아지오가 산하에 거의 28개 정도 증류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 증류소는 뭐 폐쇄된 증류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으로는 약간 상시적으로 출시를 안 하는 제품들을 좀 한정적으로 출시를 하는 그런 릴리즈 라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좀 CS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한 1995년 뭐 이맘때쯤 이제 2000년 좀 되기 전쯤에 이런 뭐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좀 희귀한 위스키 증류소 원액들을 이렇게 제품으로 낸 시리즈가 있어요. 레어몰트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리즈가 쭉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인기를 얻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쭉 릴리즈되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디아지오에서 나왔던 이제 레어 네네네. 몰트라는 게 그거 이제 후속작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뭐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폐쇄된 증류소의 원액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셜로는 만나보기 힘든 뭐 고숙성 제품, 특히나 또 캐스크 스트렝스, 물을 전혀 타지 않은 원액 그대로를 담은 제품들이 이렇게 스페셜 릴리즈 제품으로 출시가 된 거죠. 그러게요. 이게 저도 이게 얼핏 쭉 보니까 원래 이렇게 뭐 블렌디드용으로 많이 쓰이던, 실제로는 이제 싱글 몰트로는 보기 힘들었던 이런 증류소도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사실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완전 이제 컨셉도 좀 달라졌고 하긴 한데, 예전에는 이 스페셜 릴리즈 제품들이 굉장히 정말 레어한 제품이고 굉장히 또 엄선된 그런 캐스크나 어떤 뭐 그런 제품으로 약간 출시가 됐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뭔가 컨셉을 갖고 약간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구미에 맞게끔 조금 변화되기는 했죠. 그래서 사실 위스키 애호가 분들은 조금 아쉬움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좀 스페셜한 제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2001년도부터 대충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뭐 2001년도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은 2001년도에는 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탈리스커 증류소에서 나온 제품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포트엘렌이라고 하는 아일라에 위치하고 있는 증류소의 원액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25년 제품이랑 28년 제품, 그리고 포트엘렌 같은 경우는 22년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참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탈리스커 28년 제품 같은 경우는 100병 함정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리스커 제품의 병 모양이랑은 좀 다른 그 병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진을 찾아보고 처음
이게 봤는데 이게 100병 한정이니까 출시가 자체는 뭐 한 70만 원, 그러니까 한 500파운드 가까운 가격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아마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가격 상승이 그죠. 됐죠. 뭐 네. 100배는 그냥 충분히 뛰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저도 이게 놀라운 게 이제 뭐 이 디아조 스페셜 릴리즈가 이렇게 많은 시리즈가 있다는 거를 잘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포트 앨런의 이 시리즈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네, 시리즈를 그렇죠. 1번부터 쭉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그게 디아조 스페셜 릴리즈 1번부터 시작했던 거네요. 포트 앨런이. 네네네. 그래서 뭐 포테일렌 같은 경우는 22년 그 숙성 제품으로 나왔고 도수는 뭐 56.2도로 약간 높은 도수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고작 110파운드밖에 안 하네요. 네. 이 당시에. 와,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1번이면 뭐, 네, 한 병에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탈리스커 25년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네. 출시가가.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러니까 원액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어우. 종종 나오잖아요. 그 포테일렌 심지어 뭐 빅피트라고 하는 블렌디드 몰트에도 맞아요. 이 포테일렌 원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원액이 뭐 적진 않았겠죠. 많이 있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포테일렌 제품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완전 뭐 진짜 껌값이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때 위스키 가격들을 막 들으면은 진짜 좀 놀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축구에 미쳐 있었던 2002년으로 가보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그 폐쇄된 증류소의 제품들이 추가되기 시작해요. 포트헬렌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브로라라고 하는 하일랜드에 위치한 그 증류소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브로라 30년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이것도 뭐 150파운드 정도밖에 안 하네요. 가격이. 그리고 뭐 달위니라고 하는 지금도 클래식 몰트 시리즈에 들어가 있죠. 네. 달위니 36년. 그리고 라가블린이 이때부터 이제 12년 그 CS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이 재밌는 거는 최근에 릴리즈된 2021년 그 스페셜 릴리즈 제품까지 꾸준히 나와요. 라가블린 12년 CS 제품이.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게 쭉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가블린 25년 조금 고숙성 제품이 나왔죠. 이것도 125파운드 정도로 출시가 됐네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 지금 이번에 작년이죠. 네네. 2021년 2021년죠. 네네. 네. 라가블린 26년 제품이 릴리즈가 됐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금액으로 네네네.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125파운드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반 32년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포텔렌 여전히 24년 제품으로 출시가 우리 삼티니님 생빈이네요. 아까 2001도 그렇고요. 다 제가 이거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냈던 적이 있는데 어디였더라? 그 싱가포르였나? 대만이었나? 대만의 그 리코샵에 이게 모든 시리즈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와 가격 보고 그냥 포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탈리스커 20년 제품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출시된 제품 중에 라가블린 12년 외에는 다 20년 이상 고숙성이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고숙성 제품들이 많았던 원액이 것 같아요.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쵸. 야, 이거 저희 청취자분들 오늘 당장 리코샵 가서 막 이것저것 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2003년도 넘어가면 이제 여전히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제품군들이 쭉 출시가 됐는데 브로라가 뭐 그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또 30년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크라겐모가 추가가 됐네요. 크라겐모 29년 제품이 추가가 됐고 달리니도 조금 숙성량도 낮춰가지고 29년 제품이 출시가 됐었고요.
글렌엘긴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진 않았는데 글렌엘긴 32년 제품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글렌우드 하면은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글렌우드 하면은 그 싱글톤이라고 하는 싱글 몰트 어떻게 보면 브랜드죠. 싱글톤은 브랜드고 그 싱글톤에 쓰이는 원액이 글렌우드와 글렌둘란 그리고 더프타운 이렇게 세 군데의 증류소에서 그 싱글톤을 만드는 원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증류소 중에 하나인 글렌우드에서 28년 제품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글렌우리 로얄이라고 하는 요것도 폐쇄된 증류소죠. 네. 이 제품이 50년 숙성 제품이 하나 나왔네요. 굉장히 고숙성 제품이 가격이 좀 나네요 이건. 950파운드에 출시가 됐고요. 여전히 그 라가블린 12년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40파운드에 출시가 됐네요. 그리고 포트헬렌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탈리스커도 20년 제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군들이 확실히 좀 빵빵하네요. 이때만 해도. 글렌누리 로얄 엄청난데요 이건. 진짜. 너무 소개할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욕심만 나고 눈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로 2004년 2004년도인가요? 네. 2004년도 마찬가지로 프로라 증류소 제품이 꾸준히 이제 30년 제품이 나왔고요. 오늘 쿠릴라가 추가가 됐네요. 쿠릴라 25년 제품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크래겐모어가 고숙성에서 이제 10년 제품으로 굉장히 좀 확 숙성연도를 줄인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라가블린이랑 글렌우드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로랜드 위스키가 하나 들어왔네요. 저 이건 처음 보는데요. 린리스고라고 하는 그 증류소 30년 숙성 제품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몬트락, 오반, 포트헬렌, 탈리스커 이렇게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몬트락도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네요. 시리즈. 야 이때만 해도 뭐 제 생빈을 막 살 수가 있었군요. 릴리스고 같은 경우도 뭐 좀 생소한 거 보니까 폐쇄된 증류소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죠. 크라겐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숙성연도가 좀 짧으니까 아마 병수는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좀 재밌는 제품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쿠릴라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스페셜 릴리즈로 나오는 제품은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더라고요. 약간 피트 원래는 쿠릴라가 아일라 섬에 위치하고 있는 증류소고 굉장히 스모키한 위스키 원액을 만드는 증류소로 유명한데 이게 피트 버전하고 언피티드 버전하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품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2004년도에 릴리즈된 쿠릴라 25년 제품 같은 경우는 피트 버전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2005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05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브랜치라고 하는 증류소, 그다음에 글렌우리, 그다음에 콤발모어, 글렌우리 로얄, 브랜치, 콤발모어 같은 이제 폐쇄된 증류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듀 증류소가 추가가 됐네요. 카듀 22년 제품이 최근 릴리즈에도 좀 보이고 있죠. 카듀 증류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탈리스커라든지 포트헬렌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렌우드, 라가블린 이런 증류소 제품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2006년으로 가보면 좀 특징적인 게 쿠릴라가 8년 숙성으로 이제 숙성 연도를 확 줄여가지고 출시가 됐네요. 이건 언피티드. 네네네네. 쿠릴라 이때부터는 이제 언피티드 제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쿠릴라 8년이 언피티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달위니가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라가블린이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12년 CS하고 30년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탈리스커도 25년하고 30년 네, 제품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전히 뭐 가격은 네, 뭐 라가블린 30년 제품이 210파운드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네요. 이게 출시까지 사실 이 금액으로 뭐 이 당시에 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이 출시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삼친이님이 2007년도 거 한번 쭉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2007년에는 이제 그냥 쭉 브랜드를 읽어드리면 브로라 30년, 쿠일라 8년, 이때도 8년이 나왔네요. 네, 8년이 여전히 언피티드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글렌킨치 20년, 글렌누리 로얄, 그리고 라가블린이 12년, 21년, 포트앨런 28년, 야 로즈뱅크가 나오네요. 로즈뱅크가 네, 추가가 됐네요. 그죠? 로즈뱅크 25년, 로얄 로크나가. 로얄 로크나가 로얄 로크나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CS 제품이 아니고 네, 그냥 네네네네. 43도 네, 일반 도수로 제품이 그러네요. 나왔어요. 도수가 낮네요. 네. 연산이 표기가 없네요. 네, 이게 그 셀렉트 리저브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이제 나스 제품인 거죠. 숙성연도 야. 미표기 제품으로 의미가 있네요. 이제 로얄 로크나가 제품이 43도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리스커 25년과 30년. 네, 뭐 그 전해에 이어서 똑같이 또 나왔고요. 요 2008년은 아쉽게도 또 이제 그림이 없네요. 이 그림 보는 재미가 쏠쏠해졌는데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브로라 30년, 쿠일라 8년, 글렌 엘긴이 다시 나오네요. 글렌 엘긴 16년, 라가블린 12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와 링크우드가 세 종류가 나왔네요. 네네. 링크우드 26년으로 세 종류인데 포트, 럼 그리고 스위트 레드 와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당시에 그 링크우드 증류소 같은 경우는 디아지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실험실 같은 그런 약간 증류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캐스크 피니시 지금은 너무 흔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캐스크 피니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테스트를 많이 했던 시기였다라고 하고 그 결과물로 이제 그 이런 제품들이 링크우드 이제 더블 매추어링 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500ml 제품으로 나왔고 그냥 일반적인 링크우드 그 바틀 모양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그 아이스바인 같은 그처럼 얇고 길쭉하게 얇고 나왔어요. 길쭉한 바틀로 나왔어요. 500ml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12년 동안 배럴이나 아니면 혹세드 사이즈 정도의 리필 캐스크에다가 숙성을 한 12년 정도 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캐스크 피니시나 이런 건 단기로 이제 추가 숙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 숙성이 더 길어요. 14년 동안 포트나 럼 캐스크 같은 이런 와인 캐스크 뭐 이런 캐스크로 옮겨가지고 추가로 숙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배럴 캐스크 아니면 혹세이드 사이즈 정도의 리필 캐스크에다 숙성을 한 다음에 추가로 14년 정도를 포트나 럼 캐스크, 뭐 레드 와인 캐스크에다가 추가로 숙성한. 이거는 캐스크 피니시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더블 매처링 뭐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하여튼 되게 애매하긴 한데 뭐 이런.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것도 진짜. 야 그렇게 하고 이제 포트앨런 28년, 탈리스커가 25년, 30년. 계속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 탈리스커 제품은 고숙성 제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 뭐부터 해서 계속 뭐 20년, 22년, 28년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09년 벤리네스 23년, 브로라 30년, 쿠일라 10년, 라가블린 12년. 조금 낮아졌어요. 이제 드디어 연산들이. 마농모아 18년, 피티바이크 20년, 포트앨런 30년, 탈리스커 25, 30. 여기도 좀 안 나오던 증류소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뭐 벤리네스라든지 마농모어라든지 피티바이크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증류소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뭐 계속해서 뭐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25년, 30년 같은 고속성 제품이 나왔고 브로라 같은 경우도 30년 숙성 제품이 꾸준히 나왔어요. 아울러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다 100파운드대네요. 네네네. 뭐 포트헬렌이 이제 한 30년 제품인데 이게 한 200파운드 정도 되니까 꽤 많이 올라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년 그 라가블린 12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가격 추세도 한번 쭉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라가블린 12년 제품이 꾸준히 출시가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는 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생기는 거거든요. 꾸준히 보면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40파운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한 40파운드 번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 2009년 정도 됐을 때는 한 57파운드 정도까지 50% 가까이 올랐군요. 네네. 뭐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니까 뭐 물가 상승률 보면 그렇죠. 뭐 그래도 구매하고 싶은 가격이네요. 도수도 약간 56도에서 한 58도대로 계속 그렇죠. 약간 균일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도수가 사실 이게 뭐 많은 거를 좀 뭐라 하죠?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쵸.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뭐 특정 제품은 간간히 보시면 40도대의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약간 저숙성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60도가 훌쩍 넘는 제품들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한 50도 중반 정도에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2010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0년도. 이건 한번 둘기님이 네네. 2010년도에는 이제 오크로스크랑 20년, 오크로스크 20년, 그리고 브로라 30년, 쿠릴라 12년, 크라겐모어 21년, 글렌킨치 20년, 글렌스페이 21년, 라가블린 12년, 포첼렌 31년, 탈리스커 30년 이렇게 있네요. 뭐 특징적인 걸 보면은 이제 뭐 오크로스크 같은 제품이 좀 생소하시죠. 네, 스페이스사이드에 있는 그 증류소인데 사실 이게 예전에 저는 이 오크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모르고 있다가 예전에 그 카덴헤드에서 이렇게 막 그 독립병입한 제품들 쭉 들어왔을 때 이 오크로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찾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렌스페이라고 하는 증류소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죠. 쿠릴라가 이제 8년 제품으로 나오다가 12년 제품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나머지 뭐 브로라 30년이라든지 포트헬렌, 탈리스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숙성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에는 여전히 뭐 브로라 32년, 쿠릴라 12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렌우리 로얄, 글렌우리 로얄 40년 제품이 나왔고 노칸도가 나왔네요, 그죠? 노칸도는 그 JMB라고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키몰트로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25년으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라가블린 12년, 포트 둔다스. 좀 혹시 아세요? 포트 둔다스? 제가 알기로는 싱글 그레인. 맞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싱글 그레인 제품이 20년 숙성으로 제품이 추가가 됐어요. 포트 둔다스라고 하는. 노칸도도 이제 CS가 아니네요. 네, 43도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칸도 같은 경우도 43도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로즈뱅크가 또 21년 제품이 추가가 됐었고요. 이거 멋있지. 포트헬렌 32년까지 해서 이렇게. 2012년도로 넘어가면 꾸준히 다 비슷해요. 계속해서 뭐 브로라라든지 뭐 라가블린도 계속해서 나오고 포트헬렌도 나오고 뭐 탈리스커 같은 경우도 꾸준히 나왔고요. 달위니가 다시 좀 추가로 등장했다는 정도. 그다음에 뭐 그런 특징이 있고 2013년도로 넘어가면 라인업이 이제 좀 대대적으로 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5반 증류소가 다시 또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카디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싱글톤이 이제 이때 딱 등장을 합니다. 네, 싱글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그 전에 이제 글렌우드라고 하는 증류소의 원액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다면 이제 싱글톤 브랜드로 출시가 됐고요. 이 당시에 이제 더프타운에서 만든 원액으로 나왔는데 더프타운이 약간 유럽 시장으로 풀리는 원액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글톤 같은 경우는 세계의 증류소에서 원액을 만드는데 글렌우드가 약간 아시아 시장으로 풀리는 그 제품이고, 더프타운이 유럽 시장, 그다음에 글렌둘란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용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싱글톤 더프타운 제품이 나온 거 보면은 약간 유럽 시장을 좀 겨냥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톤 라벨이 빨가네요. 멋있네요. 네. 그리고 뭐 카듀 제품도 21년 제품이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그죠? 네. 쿠릴라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게 이제 나스 제품으로 출시가 됐네요.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으로 조금 보급형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2014년도로 가면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클라인 앨리시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나스로 출시가 됐는데, 이 클라인 앨리시 제품은 나스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00 파운드? 네, 이게 조금 뭐 특이한 이름으로 뭔가 출시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조금 나스치고는 좀 비싸게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싱글톤이 이제 글렌둘란 증류소 원액으로 38년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트라스밀이라고 하는 증류소가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네. 얘도 좋아하는 맛이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생소한 증류소긴 한데. 이것도 폐쇄 증류소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브로라 37년. 이게 뭐라고 읽나요? 칼레도니안 처음 증류소. 봤어요. 로우랜드에 있는 증류소군요. 네. 40년 제품 나왔고, 이것도 아마 이게 폐쇄된 증류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쿠릴라 17년 클라인 앨리시 노네이지 스테이트먼트로 나왔고, 역시 비싸네요. 클라인 앨리시인데도. 클라인 앨리시가 낯선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나옵니다. 달류안, 달위니, 달류안은 34년 숙성으로 나왔구나. 네. 그리고 라가블린 12년 계속 나오고 있고, 피티바이크 25년, 포첼렌 32년 이렇게 출시되었습니다. 여전히 좀 중복되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고숙성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칼레도니안이나 뭐 달류안 이런 증류소들이 조금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첼렌 가격이 확 뛰었네요. 맞아요. 포텔로도 그렇고 라가블린 12년도 이제 80파운드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이런 폐쇄 증류소, 그리고 또 뭐 포텔렌 같은 경우는 뭐 인기가 워낙 좋은 증류소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브로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한 200파운드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뭐 1,300파운드가 넘어가고, 대부분의 이제 좀 고숙성 제품들이 뭐 500파운드, 600파운드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 칼레도니안이 싱글 그레인이네요. 얘는. 네, 그리고 2017년인가요 이제? 2016년 제품을 한번 볼까요? 2016년 오크로스크 25년, 브로라 38년, 캔부스? 네, 캔부스. 40년, 얘도 로우랜드구나. 네네네. 그리고 쿠렐라 15년, 그리고 이거는 또 언피티드죠, 15년. 네네네. 이때부터는 거의 언피티드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라겐모어 노네이지 스테이트먼트로 나왔고, 글렌킨치 25년, 라가블린 12년, 링크우드 37년, 마녹모어 25년. 그렇게 못 읽니? 마농모어나 링크우드는 그 전년도에도 이제 조금 출시가 됐던 네네네. 게 있고, 이게 캔부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싱글 그레인 위스키예요. 싱글 그레인 위스키 40년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숙성 제품들이 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거의 음. 대부분 20년 이상의 뭐 쿠릴라를 제외하고는 20년 이상의 숙성 연도를 좀 가진 제품들 위주로 나왔고 2017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블레와 솔이라고 하는 하이랜드 위스키가 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컬렉티어범이라고 하는 네네, 컬렉티범. 네,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첫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몰트네요. 네네네. 이것도 그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가성비가 되게 좋았대요. 나름. 그래가지고 되게 빠르게 소진이 됐다라고 맛있어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네네네. 150파운드밖에 안 했군요. 이거. 싸네요. 기업과는 다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로마 비쌌던 것 짜면은 같은데. 28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근데 28개 증류소를 아. 네네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뭐 디아조에 도수가- 소유한 게 다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뭐 도수도 57.3도니까 꽤 짱짱한 도수. 아, 이거 정말 싼 거네요. 로즈뱅크, 포트헬러 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여전히 라가블린 12년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티니닉이라고 하는 스페이사이드의 증류소가 하나 추가가 됐네요. 이거 좀 티니닉의 되게, 등장이네요. 네. 네, 생소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트둔다스가 아까 잠깐 그 소개가 됐었는데 이게 52년 숙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 릴리즈 그 숙성 제품들 중에 가장 고숙성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52년 숙성 제품으로 출시가 됐었네요. 그리고 2018년 들어가면은 꼭 둘기님이 하실 때 꼭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게일어를 할 수 있다 생각. 카르세 브릿지. 칼스브리지. 카르스 브릿지. 그 로우랜드에 있는 증류소인데 48년 숙성. 네네. 이것도 싱글 싱글 그레인 그레인. 위스키 네네. 증류소예요. 그리고 쿠렐라 35년, 쿠렐라 15년, 인치고어 27년, 오반 21년, 피티바엑 28년, 라가블린 12년. 가격 많이 올랐네요 갑자기. 그리고 싱글톤 글렌우드에서 한 싱글톤 14년, 탈리스커 8년. 이건 뭐야? 클라닥. 클라닥 블렌디드 네네네. 몰트 스카치 위스키. 이건 노네이지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포트헬렌이라든지 브로라라든지 이런 폐쇄 증류소의 원액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네요. 네, 가격이 너무 넘사벽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고숙성 제품들이 다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탈리스커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고숙성 제품으로 나오다가 이제 8년으로 확 떨어지죠. 근데 이 8년 제품은 워낙 맛있다는 가성비 좋고 맛있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텔런이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 나온 거네요, 미었다. 어떤 것 같습니다. 야, 저 요 이제 19년부터는 설명이 네네. 나오겠지만 라벨이 바뀌면서 좀 특징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네네.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네. 우리 19년부터는 다시 한번 2부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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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빠밤.